안녕하십니까, 백호명입니다.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어떤 그 프레임이 틀, 그죠? 어떤 틀 속에 틀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의 틀, 행동의 양식의 틀, 십성적으로 보면 어떤 관성에 해당되는 기준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잣대, 척도, 이런 어떤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내 생각이나 어떤 행동들을 기준점을 삼은 상태에서 거기에 안에다 넣고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걸 갖다가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 프레임의 법칙이 오늘 같이 함께 학습을 할, 어쩌면 이 원진 김은살의 어떤 그런 원인 또는 방법, 이런 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전에 그 인도의 한국을 갖다가 동방의 등불이라고, 촛불이라고 소개했던 인도의 그 시인 타고르의 어떤 그 일화인데요. 타고르가 이제 그 집에 있던 하인이 매일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청소를 하는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평소보다 당일은 3시간이나 늦게까지 출근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출근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상태를, 출근하기 전에 이 사람을 잘라야 되겠다. 왜냐하면 평소에 어떤 그런 진행돼야 될 어떤 그 자기 임무를 도외시하고 어떤 그 연락도 없이 지체된 것을 가지고 놓고 잘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3시간 뒤에 이제 하인이 출근한 거예요. 출근을 했는데 그 출근하고 난 다음에 또 아무 일 없듯이 자기의 어떤 그 본연의 임무인 청소 하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타고르가 물은 거죠.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너는 오늘부터 해고다. Fire, you fire. 그렇게 했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어젯밤에 제 딸이 죽어서 오늘 아침에 그 딸을 묻어주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타고르가 깨달은 거죠. 어떤 나의 생각, 나의 틀이 때로는 얼마나 그게 잔인한 어떤 그런 생각이고 행동인지 느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의 법칙을 설명을 드리는 거는, 각자만의 어떤 그런 행동 양식이나 기준, 생각의 어떤 틀이 있을 텐데요. 요즘 시대는 어떤 물질 만능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생각이나 행동들이 어떤 기계라든지 컴퓨터, 그 다음에 주위에 사람들에 대해서 의존을 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올바른 나의 잣대와 기준을 삼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늘 학습할 내용에서도 포함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라서 간단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중급입니다. 63강이고요. 기타 신설로서 11번째 시간인데,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원진 김은살, 이번 시간은 원진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김은살 같이 한번 학습해 볼 텐데요. 이 자체가 실은 보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원진살도 6개 정도 되고요. 김은살도 6개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항목은 원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항목은 기문에 해당이 되는데, 이 원진 기문이 동일하게 교집합을 이루는 내용도 있습니다. 추고 원진 기문, 진해 원진 기문, 그다음에 묘신 원진 기문, 사술 원진 기문. 원진 기문 우리가 이제 들을 때 일반적으로 약간 비정상적이다. 정신착란, 정신적인 병 아닌가? 집착하는 원진살, 원하는 만큼의 충족이 안 되니까 원망하게 되는, 그러면서 기문까지 합쳐진 상태가 되면 너 집착하고 더 파고드는 일종의 집착, 그리고 이제 불가에서 얘기하는 번뇌나 욕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집요하게 내 원하는 걸 성취할 때까지 기문적으로 파고드는 어떤 편집적인 어떤 증상까지도 포함이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원진 기문의 어떤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원진 기문은 충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육충 있지 않습니까?
전 단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유 원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인신충 다음 단계가 유금이잖아요. 그 유금. 요거는 뭐냐면은 전 혹은 다음 단계예요. 양간인 경우에 은간인 경우가 있는데 그 전 다음 단계. 예를 들어서 묘유충인데 요게 전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충 이루어지기 전이나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음양으로 따졌을 때 충이 되지 않은 상태. 차라리 충이면 충돌 난 다음에는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변화, 해결이라 그래야 되나?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충돌되기 전에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오늘 내가 사고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사고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그 사고 날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운전에 막 경직돼가지고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고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운전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그 예민하면서 불안, 초조, 긴장 그리고 운전을 잘 해야 되겠다는 어떤 집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돌 전 단계에 전 단계에 벌어진 예민하고 불안하고 긴장된 초조한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증상 그리고 더해서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괜히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운전자 독승했던 사람이 운전을 그렇게 조심해서 하지 왜 조심해서 하지 않냐라는 원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떤 그런 욕심, 착, 번뇌 이런 부분들 비정상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원진, 귀문에 얘기하는데요. 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원진, 귀문의 어떤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한낱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떤 통찰이라든지 그리고 이 자체의 귀문적인 현상은 천재적인 어떤 그런 공감 능력이라든지 예를 말해서 촉이 발달되어 있는 어떤 정신적인 주파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도 주파수가 있죠. 에너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기라든지 무병, 기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은 무병이라든지 무병이 뭐예요? 그래서 신내림 받기 전 단계에서 했던 그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신적으로 히스테리라든지 컴플렉스, 뭐 신경정신계통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컴플렉스라든지 히스테리 그리고 스트레스의 어떤 그런 만연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리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음양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예민, 불안, 긴장, 초조 어떤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직업적으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쓸 수가 있죠. 문화, 예술 또는 과학이라든지 산업 전반에 걸쳐서 거기에 어떤 그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에너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그런 궤도 등에 굉장히 좋은 무기라든지 아니면 그 촉을 발전시키고 아이디어로서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그 기계적, 요즘 용어로 따지면 AI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AI의 능력, 자동 어떤 그런 인텔리전스한 어떤 그런 자동적인 능력, 이런 부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AI니까 우리 컴퓨터로 설명을 하면 인간의 AI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우리 인간이 부여하는 어떤 계산된 어떤 컴퓨팅 되는 어떤 그런 거보다 더 월등한 또 우주적인 어떤 제가 생각하는 우주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소통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인간 블루투스 또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남자의 연애는 블루투스다 이런 얘기 있었죠. 여자의 연애는 와이파이다. 남자는 직접적으로 스킨십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의 연애를 왜냐 블루투스는 그 주파수가 같은 주파수 연결이 돼야만이 그죠?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남자의 연애는 그런 거죠. 스킨십의 어떤 의각한 어떤 걸 직접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직접 해당되는 어떤 그런 연애를 추구한다 그러면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와이파이 기능에 보면 와이파이 중에 가장 강력한 전파와 접촉을 하는
이런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루투스 와이파이 기능의 어떤 그런 원진 기문이 한 곳에만 꽂혀가지고 여기 그냥 나는 여기 하나만 패겠다, 한 놈만 패겠다. 어떤 그런 기능이 블루투스가 있다면 그런 거 필요 없다. 전체적으로 넓게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다음에 가장 강력한 신호와 접점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과의 소통을 시도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블루투스와 이제 와이파이의 어떤 기능인데, 요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블루투스 와이파이 그리고 AI 기능이 제가 생각하는 원진 기문의 어떤 해석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자, 블루투스와 와이파이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전기적 충전이 있어야 돼. 그럼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죠?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되고 어떤 그런 거 신호, 주파수, 채널이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기의 어떤 그 성능에 따라서 기기의 사양에 따라 가지고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잡음이 없는 상태로 갈 수 있는데, 이 주파수 혼선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공용 주파수를,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를 사용한 경우하고 그 와이파이 기능을 끄고 내가 무제한 요금제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 그냥 데이터로 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데이터를 가지고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보게 되면, 제가 설명이 좀 진부한지 모르겠지만 이 원진 기문사를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 인간 AI 그리고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컴퓨팅 기술 포함해서 블루투스 와이파이 그리고 주파수의 어떤 그런 소통 도구다, 인간이 가진. 그래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어떤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그 의미랑 같이 있는 거예요. 이 기능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이 기능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 어떤 그 생물학적인 뇌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거와 나쁜 것을 항상 같이 이퀄을 놓고 균등하게 서로가 어떤 그런 그 대지하는 어떤 그런 지징하는 관계라고 보고, 음량이 혼재한다. 이꼴을,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보고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 좋게 생각하는 거, 원진기문, 집착,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우주에다 그런 뭐 신호를 쏘면 이루어진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주와의 소통 방법,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그 주류가 아니라 어떤 비주류적인 어떤 그런 아웃사이더에서의 할 수 있는, 이거는 직업적인 어떤 그런, 그리고 예술적인 직업, 과학, 발전적인 측면, 우리 삶을 갖다가 더 좋게 하는 방법 중에서의 어떤 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이 혁신의 도구가 되는 게 뭐냐면 집중이고요. 일에 대한 집중, 노동이나 일을 통한, 그리고 정신적인 휴식.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개운법. 기도, 절, 수양, 그리고 일에 대한 집중, 할인. 계속 리셋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고, 리셋,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정신을 쉬게 하는 거, 멍 때리는 거. 그 멍 때리는 거는 정신이 힘든데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신이 힘들 때는 몸을 단련을 시켜주고 몸을 힘들게 해서 몸과 그 정신의 단계를 비스무리하게 힘들게 비슷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다시 계속 그러지 반복,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 이 부분들, 이 평생 개운법이란 건 결론은 늘 얘기하는 기도, 절운동, 등산, 특히 등산에 대한 어떤 부분, 이건 과학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을 타면 우리나라가 지형이 단군 할배께서 토지 분양을 받으실 때 저쪽 그 만주 쪽하고 해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딱 한반도를 남겨놓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티벳 극지방에서 티벳 어떤 그런 그 자기장이 강한 그 자기장이 뭐냐면 철의 기운이잖아요. 철광석, FE가 뭐냐면 화학기호로서 우리 왜 혈관에, 그러니까 피에
그 성분 중에 이 FE, 이 철분이잖아요. 철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원활한 그 혈액순환. 등산을 하면, 산에 가면 기를 받았어요. 등산하면서 물론 힘들게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리나라가 4,400여 개의 산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국토 면적의 70%가 또 산이고, 그리고 삼면이 또 바다가 있죠. 수의 에너지. 분양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산이고, 어떻게 보면 또 주변이 그냥, 아니, 왜냐면 동쪽 동고 서저라 그래서 동쪽 그 태백산맥 줄령 쪽이 전부 다 높아가지고, 그죠? 땅, 쓸만한 땅이라고는 저 서해 쪽, 그죠? 평야 이쪽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어떤 그런 그 지형적인 특징이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산에 대한 기를 받을 수가 있다. 혈액순환, 등산을 하면서 정신적인 어떤 그런 힘든 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등산하고, 산에 가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갔다 일주일을 마무리시키는. 지금 보면 주말에 보면 전부 다 교회를 빠져나가서, 그죠? 바다를 가든지 아니면 산을 가든지 가서 자꾸 리셋시키는 어떤 그런 특징들 시행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의 어떤 그런 질에 있어가지고 정신적인 특히, 에너지를 갖다가 리셋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진살의 종류 6가지, 인유 원진, 그 다음에 자미 원진, 그 다음에 추고 원진, 진해 원진, 그 다음에 묘신, 그 다음에 사슬. 그리고 귀문살은요, 귀신 소리가 들리는 어떤 그런 귀문방, 귀자가 귀신이 넘나들 수 있는 어떤 신기, 특히 신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민족이 특히나 더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신기가 많은 민족입니다. 그 신기의 어떤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좋은 어떤 쪽으로는 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이 한자가 보면 마음심자에, 요게 마음심자잖아요. 이게 뭐냐면 간방, 동쪽이거든요. 동쪽을 향하는 어떤 그런, 동쪽이 뭐 해가 뜨는 어떤 그런 그 희망, 그 봄의 어떤 그런 희망, 그런 어떤 희망을 향하고 있는 마음. 그게 뭐냐면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 이거 왜 아까 처음에 초도에 말씀드렸던 우리 민족의 삶 자체가 침탈을 당하는 민족.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침략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프레임, 그 틀, 예를 들어서 왕정국가일 때 왕 지배계층 밑에 어떤 그런 민초들의 삶은 한이었죠. 그다음 남존 여비였던 그런, 거기에서 발생되는 한들, 이런 한들을 갖다가 희망의 동쪽, 아까 타고로의 동방의, 동쪽의 작은 나라, 촛불, 세계에서 희망적인 나라, 이 동쪽을 향하는 이 글자 속에서도, 이 한의 글자 속에서도 이런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음양이 같이 존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어떤 인유 그 다음에 자미, 추고, 진해, 묘신, 사술의 원진과 그 다음에 인미, 기문, 자유기문. 자, 요건 뭐냐면 보세요. 인유가 여기 잠이 바뀌게 되면 귀문하고 원진이 같이 이렇게. 그래서 따로 놓게 볼 게 아니라 너무 집착, 거기에 대한 어떤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원망, 그리고 이 집중하는 단계가 어떤 기본적인 어떤 현상이고,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에 대한 원망과 한스러움을 나타내는 게 원진의 어떤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자, 우리가 예민하고, 집중하고 이런 부분들, 십성으로도 해석을 한 다음에 신사를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십성적으로 뭐예요? 예민한 부분들, 편인편관, 그죠? 편관, 식신, 집중하는 거. 편인편관, 우리가 예를 들어 예전에 사흉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편인편관했던 그런 부분. 편인편관, 식신, 겁제. 예. 편제적인 것도 막, 자기 편제. 이런 부분들도
십성으로서 놓고 십성을 도의 시학, 십성의 해석이 거의 반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십성적인 해석과 더불어서 가미가 되면 더 거기다가 12 운성적인 이게 다 별자리의 기운, 그러니까 운성적인 기운이 강하고 약함에 따라서도 원진과 기문 현상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그 운성 기운이 강하게 되면 강한 부분들, 이 강한 부분들의 요거는 예를 들어 왕지와 생지의 충돌 이런 부분들, 그러면 왕지와 생지의 충돌하게 되면 그리고 두 부분들 중에 내용을 보면 그 기운이 강하고 약함에 따라서 오만하고 교만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인유 기문이 이미 원진이 왜 어떤 그런 원진의 현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인목의 경우에는 이 유금의 신금이 이 신금의 태지가 되고요, 서로. 그 다음에 이 유금의 경우에는 간목의 태지가 됩니다. 12운성적으로 태지가 뭡니까? 불안한 기운이잖아요. 이제 막 엄마 뱃속에 포태가 된 상태의 불안함. 잘못하면 애 떨어질 수가 있죠. 낙태 이전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상태, 그죠? 양지 전이니까. 굉장히 불안해. 초조 불안하니까 긴장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지인데 태지 각지가 또 뭐라고 했어요? 인중에 병화하고 신중에 유중에 신금이 합을 하고 있어. 떨어지지 말자. 근데 우리는 불안해. 잠이 원진. 요거는 이제 자중임수, 그죠? 그 다음에 미중 정화가 정임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자수의 뭐예요? 미중의 기토의 절지입니다. 끊어지는 거. 미토는 뭐예요? 개수고, 간목의 절지지 않습니까? 묘지잖아, 묘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자체가 끊어지는 건 단절이잖아. 고립, 외로움, 힘듦, 접점 없음. 그런 외롭고 힘든 단절감에서 느껴지는 정신 상태 느껴보시면 얼마나 그렇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충이 돼야 되는데 좌우충 다음이 잠이 원진이고, 그죠? 축오 기문 전에 그러니까 충미 충 전에, 그죠? 잠이 원진인 거예요. 충돌이 되면 충이 되면 아예 그냥 서로 5대5 쌍방과실. 근데 여기는 그런 부분 원리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네 가지 축오, 진해, 묘신, 사술은 원진 기문이 같이 있다 보면 되는데요.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축, 오는 갖다 해죠. 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정화, 오화의 오중 정화가 묘지가 되죠. 오화 같은 경우에는 축 중에 기토의 걸록지입니다. 걸록지. 유윈? 근데 얘도 사실은 압축되어 있는 게 빵 터지는 어떤 그런 폭발적인 어떤 그런 기운이 폭발. 그리고 이 축오 기문 원진의 특징은 집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폭력적인 어떤 그런 기운도 있고요. 시종자가 냉동이 됐다가 해동됐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빵 터지게 되니까 발화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원진과 기문이 있는데, 집착과 집요, 그리고 이 묘지 같은 고립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걸록이라는 거는 내가 왕할 수 있는 어떤 기운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좀 더 시간을 거치고 축, 임묘, 진, 사, 오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휙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게 헷가닥 도는 거죠. 비정상적인 상태. 그러면 이 비정상 상태가 과정생리하고 이게 천재적인 어떤 공학 능력을 탁 띄어내는 어떤 그런 것도 됩니다. 나중에 원진 기문에 대한 요 다음 시간에 같이 함께 뭘 하냐면은 사주명식을 풀어가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는 걸로 같이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의 원진 기문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게합입니다. 진중무토하고 해중 개수, 진중 개수하고 해중의 무토가 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 이 진토는 임수하고 신금의 묘지잖아요. 그러니까 임수의 어떤 묘지가 되겠고, 해수는 무토의 절지입니다. 절지. 그래서 이 고립 마찬가지로 단절.
자, 집착, 집요, 고립, 고립, 단절, 단절, 불안. 그죠? 마찬가지. 그 다음에 묘신기문. 묘신기문, 의경합하고 있죠. 묘중의 을목, 신중의 경금. 각자의 어떤 먼 발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연결시킨 다음에 같이 연결했는데 이 비정상적인 연결이야. 그 상태에서 자, 묘 같은 경우에는 경금의 태지입니다. 불안하죠. 태지.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을목의 태지. 불안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얘랑 같아요. 그 다음에 사술 원진기문. 사술 원진기문. 일단 기본적으로 자, 사중에 병화하고 술중에 신금의 병신합을 이룬 상태. 또 뭐냐면, 합해놓고 딱 잡아놓고, 자, 무토의 걸룩지입니다. 사화는. 근데, 술토는 뭐예요? 병, 무, 을, 묘지죠. 집착, 집요, 고립, 미다단. 사, 오, 축술, 고립의 느낌. 자, 그 다음에 귀문으로 가면, 인미기문, 마찬가지죠. 인미기문으로 봤을 때, 기문. 인목은 기토, 미중 기토의 사지입니다. 미토는 뭐예요? 갑목의 묘지입니다. 사묘. 힘이 완전, 에너지가 완전히 그 운성지 기운에서 이 다운되는 어떤 그런 정지라든지 고립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유기문은요. 자유기문은 자수의 경우에는 신금이 장생지입니다. 신자진할 때 장생지죠. 장생지가 되는데 유금의 경우에는 개수가 이 병지에 해당됩니다. 장생과 병지 시작하는 거죠. 근데 시작해야 되는데 병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삶을 마감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건데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 삶을 마감하는 부분, 시작하는 부분에 어떤 그런 어떤 것 사이에서 오는 극과 극에서 오는 어떤 그런 그 충은 완전 극과 극인데. 네? 말씀드렸지만 5대5 쌍방과실의 어떤 그런 그 기능이 되는데 요거는 비껴치기 7대3 뭐 4대6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이게 원망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 부분은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이 일반적이고 비정상적인 부분 지구 자체가 25.3도입니까? 지구가 기울었잖아. 그죠? 지구가 이렇게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서 이 상태에서 자전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극지방에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소모가 됩니다. 이 지구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기울어 돌아 자전하면서 공존하는데 그러면 지구가 포함된 태양계 마찬가지예요. 태양계의 어떤 그런 기능이 목성하고 토성 얘들도 자전 마찬가지로 태양 공존하잖아요. 이 주변에 또 수많은 위성들이 있고 이 위성들 간에 자전하면서 이 에너지가 또 발생되면서 전파가 있잖아요. 전파. 마이크로파 그래가지고 이 파들의 충돌에서 우리가 이 지구에 살아가다 보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자, 이런 어떤 이 천간하고 12지지의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이 부분들을 간에 운행의 에너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에너지들의 파장이 맞고 다르고 아까 블루투스, 와이파이 기능이라고 말씀했는데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러니까 동양 천문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간의 삶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또 육체적인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이 명리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이죠. 아인슈타인이 이렇거든요. 설명드리겠지만 아인슈타인의 묘신기문입니다. 그 불교를 가장 과학적인 종교라고 설명했던 이 아인슈타인 병신 묘월의 평화 여기서 간목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정인이죠. 정인 겁재 상관 폐인 딱 천재죠. 천재 묘신기문이 무관입니다. 무관의 욕지죠. 욕정인의 욕지정인 어떻습니까? 애기 빨갛아서 얘기했던 그런 막 장생 다음에 어떤 갓난 애기를 벗어난 4-5살짜리의 어떤 꼬마의 어떤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관이니까 통제받는 거 싫어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유대 그 집에서 다소 좀 유복했었었는데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중학교와 국민학교 때, 저희 이야기는 초등교육을 받을 때 군사적인 어떤 그 주입식 교육을 싫어하면서 항상 주입식 교육을 싫어하면서 항상 생각이나 사고의 어떤 그런 생각의 자유로운 어떤 그런 추구했던, 다음 시간에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묘신기문의 천재입니다, 천재. 우주에 대한 공감 능력. 가장 중요한 거, 이제 1920년도에 논문을 25개씩이나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그 다음에 양자 역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광전자에 대한 이론을 끊임없이 추구했던, 설명을 드리는 게 이 문화예술,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문적인 그런 원진의 어떤 집요하게 파고들어가지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것을 밝혀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거의 에너지로서는 굉장히, 그 우주와의 소통 방법을 연구했던,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원진 기문설의 어떤 그런 특징과 그 다음에 이 어떤 원리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인간 AI, 우리가 이제 그 물질 문명, 산업화, 발달에 따른 반대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현상을 예를 들어 정신과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그 원인도 있을 건데, 그 원인들의 명리적인 해석이 이렇다라는 것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이번 시간 마련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진 기문사의 두 번째 어떤 원진과 기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과 그 명식, 이 해당되는 분들의 사주 명식을 갖고 같이 설명드릴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학습해 주신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부하러 온 내 인생 두려울 거 없습니다. 백호 명리 생활 명리학